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를 이루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지역 더비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리가 3라운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레알 팬이고 알레티 팬이 아니기에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기에 알레티 팬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개막 이후 충격적이게도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개막전인 에스파뇰 원정에서 패배했고 홈 개막전인 엘체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선제골을 득점했지만 PK를 내주며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알라베스 원정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0%, 알라베스 40%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앞섰습니다. 슈팅 숫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5회 중 유효 슈팅은 6회를 기록했고 알라베스는 5회 중 유효 슈팅 2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요약해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제골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적극성이 만든 골이었습니다. 전반 7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적극적인 압박으로 공을 탈취해냈고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 슈팅은 알라베스의 골망을 흔들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반 12분 알라베스의 코너킥 상황, 셀룰로트가 수비 과정에서 알라베스 수비수 테나글리아에게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PK를 내줬고 알라베스의 카를로스 비센테가 PK를 성공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75분 세를로트의 헤더 장면, 76분 코너킥 상황에서 그리즈만이 골대를 맞추는 장면, 후반 84분 세트피스 상황 그리즈만의 날카로운 킥과 이어진 훌리안 알바레스의 슈팅 장면은 골과 가까웠지만 알라베스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를 본 이후 제 개인적인 감상을 3가지 리뷰 포인트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를로트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제가 봐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는 항상 역동성과 전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선발로 나온 셀룰로트는 이에 전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역동성과 전진성은 고사하고 열정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라면 찬스 상황에서 골을 넣기 위해 발을 뻗고 몸을 날려야 하는데 이번 경기 셀룰로트는 자신에게 정확하게 오는 공이 아니면 도전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전방에서 역동성과 전진성을 삭제시킨 셀룰로트로 인해 훌리안까지 죽는 모습은 셀룰로트에게 많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셀룰로트의 거대한 신체 조건을 생각하면 시메오네 감독이 요구하는 역동성과 움직임에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공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모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레알 팬인 제가 직전 시즌 봤던 셀룰로트는 조커로 들어왔을 때 무서운 선수였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친 수비진의 공중볼이 약점인 레알을 상대로 후반 조커로 들어온 셀룰로트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셀룰로트는 조커에 어울리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선발로 나서는 셀룰로트의 둔탁함과 속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동성과 전진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반 조커로 나온다면 상대는 체력적으로 지쳐있고 이는 셀룰로트의 둔탁함과 속도의 단점을 가려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셀룰로트가 주전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냥 라스파도리 이 친구 선발 써서 오지게 압박시키고 상대가 체력 빠진 후에 셀룰로트를 투입해서 딸깍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셀룰로트의 불만은 신버지가 빠따쳐야죠. 다음 포인트는 한츠코 풀백에 관한 것입니다. 루제리가 개똥이어서 선택한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츠코가 풀백으로 가니 센터백일 때 맛있게 뿌려주던 롱킥도 못 보고 풀백으로 박자니 너무나도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정 4-4-2를 쓸 거면 한츠코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고 하비갈라는 왼쪽 풀백으로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츠코가 풀백 쓴다고 셀룰로트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풀백 위치에서 크로스도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보여줬던 롱킥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니 한츠코 풀백은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을 죽인다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3백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츠코, 르누로망, 랑글레로 3백 구성에서 수비진 안정감을 살리고 좌측 윙백은 똥이긴 하지만 루제리를 공격적으로만 쓰는 게 이번 경기 보여준 4-4-2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3경기를 보고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적 시장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한츠코 알마다, 바에나, 카르도주 좋은 영입입니다. 그런데 조합에 있어서 뭔가 깔끔한 맛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자, 마지막 리뷰 포인트는 결국 이거겠죠. 어쨌든 리빌딩을 가져간 팀이고 시간이 약입니다. 이게 바에나 부상도 크게 작용했다 생각하고 바에나가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 간 합이 맞으며 앞선에서는 훌리안, 측면에서는 알마다, 줄리아노 모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말하지만 셀룰로트 이놈은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셀룰로트 하나로 다른 공격 자원들도 죽는 모습은 시간이 약이 아닌 당장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 결론은 시간이 약이고 결국 시메오네라는 것입니다. 시메오네는 라리가 양강 체제를 3강 체제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만큼 능력있고 엄청난 감독입니다. 물론 제가 레알 팬이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메오네가 보여준 시간은 그가 결국 올라올 것이고 해답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레알 팬으로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다루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알레티 팬은 아니니 말이죠. 뭐 혹여나 틀린 부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스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